광주시 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 늦추기로 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등교 시간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지방세를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비상벨이 울려도 오작동이라며 꺼버리고 잠든 사람들 깬다며 안내방송도 뒤늦게 했습니다. 땅 꺼짐 현상은 농촌이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이제서야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9시 등교제가 광주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9시 등교제와는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지금보다 늦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생은 보통 8시 이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8시 30분 전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9시 등교제가 경기도에 이어서 제주와 전북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등교 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국 교육감의 생각도 등교를 늦추는 쪽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등교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은 좀 탄력적으로 계절별로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급별로 또 달리 하거나 여론을 전반적으로 좀 수렴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3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의 전제 조건은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에서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많았을 경우입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장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는데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만큼 다소간의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증세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지방세도 오른다는 소식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 서민들의 삶이 2중 3중으로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주민이 내야 하는 주민세는 1년에 4,500원가량. 정부 방침대로 주민세가 오를 경우 내년에는 7,000원, 그 다음 연도부터는 10,000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세대당 내야 하는 세금이라 주민들은 마지못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지 어쩔 것이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시에서 오는 거 어쩔 것이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북구 지역 세금 수입은 한 해 6억 원 남짓.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는데도 자치단체는 민원에 시달려야 할 형편입니다. 지방재정보다는 납세자 쪽에서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죠. 단돈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세액이 자꾸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세금과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세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잇따른 세금 인상은 대중교통 요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소득 수준과 무관한 세금만 크게 올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의 지방비의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처럼 서민의 세금을 털어내는 서민 증세를 해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자는 놔두고 서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구멍난 지자체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힘없는 서민들만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도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면야 괜찮겠죠. 지방세가 인상이 되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정영욱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 지방세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되면
내년에 광주시는 106억 원, 전라남도는 845억 원의 지방 세수가 증가합니다. 1990년대부터 지방세 인상이 묶이면서 현재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일부 지방세를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많게는 한 해 2천억 원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증가로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반면 지방세 인상 조치는 푼돈 증가에 불과한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지급되면서 광주시의 경우 59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인상안이 지방재정 디폴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사회복지비나 이런 거 증가폭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번 지방세 개편 외에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약속을 지켜 이로 인해 1,000억 원 안팎의 지방세수가 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화재는 우리 주변의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다며 껐는가 하면 대피 방송은 불난 지 30분이 지나서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불길이 마구잡이로 번지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우왕좌왕 대피합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미처 못 나온 가족을 데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비상벨이 작동한 지 무려 15분 뒤 상황. 한밤중 화재 촉이 울린 비상벨을 오작동으로 생각한 경비원이 벨을 꺼버려 한동안 모두 불이 난 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진짜 화재인지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잠든 주민들 깨울지도 모른다며 대피 안내 방송은 30분이 지나서 했습니다. 결국 주민 2명이 중화상을 입고 9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불이 났던 12층입니다. 위쪽으로 검은 연기가 급속도로 퍼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층에 사는 주민들이 지상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고층 아파트지만 안전 불감증인 건 다른 곳도 마찬가지. 화재 감지기가 오래되면 오작동이 잦아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보는 게 관행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화재 실제로 나는 거는 10년에 한 번도 되고 5년에 한 번도 되고 그래요. 근데 거의 감지기가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된 시설과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아파트를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도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전남 지역 농촌마을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위험하긴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제서야 조사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무안읍의 한 주택창고 바닥이 꺼져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농경지와 주택, 창고, 도로까지 지난 1992년 이후 무안군에서만 이 같은 땅 꺼짐 현상이 25차례 발생했습니다. 모두 석회암 지대였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는 그대로 수압을 받아서 집안에 안정적인데 이 지하수를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에 공국이 생겨서 약간 땅꺼짐 현상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텅 빈 지하를 메우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땅꺼짐 현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석회암 지대에 세워진 농공단지. 인근 농경지는 끊임없이 땅꺼짐 현상을 겪고 있고 공장은 바닥 한쪽 면만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바닥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장비가 어긋나고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이 공장 지하 30여 미터 아래에 높이 3미터 이상의 공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지하수냐 아니면 성토가 부실해서 생긴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 미뤄져 왔던 석회암지대 광역조사는 내년에서야 시작될 예정. 하지만 지하수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계속 쓰이고 있어
당장의 우려를 떨쳐내기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나주시 노안면의 돈사 화재로 소방서 추산 8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나주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돈사 28동 가운데 20동이 불에 타고 돼지 10,000마리가 불에 타 숨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불이 난 현장을 감식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은 물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연구로 지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의 물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스트 김준하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영산강 수질 개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강이 농업용 수로밖에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시작한 연구입니다. 영산강 시작점인 담양댐에서 하구뚝까지 130km 곳곳에 오염 요인을 찾아내는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수질 오염 인자들을 가지고 한 25개 항목을 3박 4일 동안 걸으면서 다 떠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최근 김 교수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연구에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김 교수가 만든 민물은 사람도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등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학생들을 많이 아끼시고 또 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되게 젊으시기도 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면이 가장. 영산강 탐사 과정에서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김 교수를 힘들게 하는 건 지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강 자체를 놓고 이건 당장 먹거리가 아니고 강을 놓고 얘가 내 생계에 도움 주는 게 별로 없는데 강이 깨끗하던 깨끗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나 보다. 현재는 바닷물의 염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염도차 발전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김 교수. 빛의 고장인 광주에서 물과 관련된 최고의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싶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선대학교의 구조 개혁안을 놓고 학내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는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돌입 시점은 집행부에 일임하고 그 전에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준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사회가 구조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대 처장단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수영대회 선수촌의 분산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선 6기 첫 자치구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동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선수촌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대회에 맞는 선수촌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일부의 요구를 반박했습니다. 윤 시장의 자치구 순방은 다음 달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호남 유일의 기후 환경 분야 전문 전시회인 2014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60개에서 390개 부스가 마련됐으며 수처리 기술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나 토양오염 보건 등에 대한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